서울 성북갑 선거구에서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영배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목이 조금 돌아왔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2주차 되니까 이제 네, 지난주까지는 인사를 계속했고요. 이번 당선 주도 인사. 좀, 예. 네,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예. 있어요. 저는 선거 끝나고 이제야 막 이제 그 여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기가. 쉬진 못했더니 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네, 피로가 이제 좀 피로가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최상병, 최해병이라고 해병에서 불러달라고 하는데 이 사건 그 수사외압 관련해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등장을 했어요. 뭐 많은 분들 아시는 분이긴 한데 이분이 바로 류성 저 서울시 공무원 간첩 그렇죠. 단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수회담에서도 핵심 의제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걸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최해병 사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실이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해병이 순직했는데 네, 대통령실이 개입을 해서 그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지 않았느냐. 예, 특히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 주변에 있는 핵심 고위공직자 관련된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의혹이 그동안 계속 제기됐단 있었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하나의 민심을 결정하는 데 계기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런종섭이다. 맞습니다. 뭐 이러면서 네. 이제 국방부 장관 출신을 뜬금없이 호주 대사로 네, 임명한 게 이제 핵심 피의자. 예, 이 사건의 은폐 조작 외압 사건을 밝힐 수 있는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을 도망 보낸 거 아니냐?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호주 대사를 임명해서 이런 이제 의혹이 있으면서 선거 결과가 야권의 압승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심이 이미 이거는 최해병이죠. 최해병 네.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특검을 하든 네, 진실을 밝히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제 결판이 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총선의 민심을 대통령이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번에 총선 결과에 불복하느냐 아니냐의 네.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예, 예. 그게 이제 바로 대통령실이 본인이 직접 관련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네. 야권에서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서 특검을 하자고 하면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 공수처 수사를 하자고 좀 기다려보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예. 민심을 받드는 태도이고 순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보면 네. 이 사건이 대통령실에서도 예전에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절반 이상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이 네. 그 당시에 8월 문제가 되는 2일 날이거든요. 예. 이제 소위 경찰로 이첩합? 이 사건이 이첩된 직후에 네. 그 사건을 다시 서류를 이제 네. 회수해 오는 그렇죠.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이제 네.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 출신의 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법무부의 이제 국방부의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한 정황이 예.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 사실관계 여부가 이 사건에서는 정말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위중한 예. 그런 이제 정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뭐 21대 국회가 끝나가긴 합니다만 국회 법사위를 좀 열어서 국방위도 좀 열어서 이가 지금 뭐 계속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짚어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 법사위를 먼저 열게 되면 공수처에서 아마 내용을 답변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을 예, 예,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국회 운영위를 먼저 열어서 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통화 여부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을 비롯한 네. 그 당시 임기훈 국방비서관, 네. 그다음에 임종득 지금 당선자죠. 그렇죠. 예. 안보 2차장 예. 등이
통화를 한 적이 있느냐, 예. 어떤 역할을 했느냐. 예.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예. 정확하게 따지는 게 예. 순서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국방위원회를 열어서 네. 이제 아까 이제 이 예. 후속으로 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예. 임성근 사단장, 통화했죠. 예, 그리고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 예. 등 이제 관계자들과 그리고 이제 유재훈 법무관리관, 예. 이종섭 장관 예. 등이 어떤 도대체 역할을 예. 한 거고 이 예.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된 거냐. 예. 국회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답변하던데 네. 어떠냐? 예. 요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예. 거치고 그리고는 이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조금 뭐 보자는 쪽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법사위를 열어서 이게 실제 범죄 사실 여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네. 이 어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만 예. 이 사건을 정확히 밝힐 수 있는 것인지 네. 이걸 이제 확인하는 이런 순서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순서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 예. 결국 국정조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사실- 증인들을 종합 채택을 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실 그리고 국방부 네. 그리고 이제 이 공수처를 비롯한 네, 여러 네.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필요하다면 예. 이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정조사가 그렇게 되면 네. 불가피해질 수 있겠구나 싶네요. 그렇군요. 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였을까요? 8월 2일. 그리고 사실 지난해 있었던 그 정기국회 때 국회 상임위에서도 관련된 분들을 다 불러다가 물어봤을 때 다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고 통화한 적 없다고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대통령제잖아요. 예. 대통령제 하에서 청와대 계셨잖아요. 예. 대통령의 비서관이나 네. 그리고 장관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면은 그게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는 하나죠. 제 경험상으로는 예. 대통령이나 예. 대통령하고 아주 직결된 사람이거나 예. 가 관련돼 있다 이렇게 관련돼 있다.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저도 민정수석실 근무해봤지만 네, 네. 민정수석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하고 네. 특히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주변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이나 네. 혹은 뭐 주요 당직자나 주요 공직자들이 예. 대통령을 팔아서 엉뚱한 짓을 못하게 하는 예. 뭐 그런 역할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예. 근데 사고가 생기면 즉각 출동하거든요. 즉각 출동.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딴 날도 아니고 8월 2일 날 예. 바로. 예. 이첩했던 서류를 서류를 회수. 찾아오는 바로 그날. 예. 그것도 그 낮에 예. 법무관리관하고 예. 통화를 했다는 거는 예. 법무관리관도 법무부의 법무관리관도 아니고 예. 공직기강 비서관이면 민정이잖아요. 예. 근데 왜 국방부에 있는 법무관리관하고 예. 통화를 할 일이 있었을까? 예. 이거는 대통령과 예. 대통령실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정황상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VIP 경로설이 출발이었어요. 이런 사람까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을 지휘관 네, 이렇게 과실치사로 묶어버리면 누가 지휘관 하려고 하겠냐라는 게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얘기인데 뭐 그 이외에 다른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은 결국은 VIP 경로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지금 아닌가요? 뭐 논리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제가 보기에도 그게 상식적이지 않나 싶고요. 대통령이 연관되지 않고서 네, 이렇게 공직기강 비서관 예. 그리고 장관 예, 등이 예.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이지 않은 이 수사 이첩이 된 네. 그 서류를 경찰이 갑자기 뺏어오질 않나 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시영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현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내용 이외에도 네.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던 경찰 출신의 네, 간부가 예, 경북경찰청에게 직접 하기가 그러니까 예. 아마 국가수사본부에 전화를 했다. 예, 그래서 국수본에 있는 간부가 경북경찰청으로 전화를 하고 예. 경북경찰청에서 움직여서 예. 결국에는 서류가 다시 이제 소위 돌려보내진 거죠. 예. 그 근데 그것도 과정이 있었다라는 이제 예. 보도가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위중한 국기문란 사건일 국기문란이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이 벌어져서 예. 어떤 이 해병 한 명이 순직했다라는 예.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사건의 진실을 덮기 위해서 권력이 조직적이고 아주 의도를 가지고 은폐하고 조작하고 권력을 활용해서 그것을 찍어 누르고 네. 했다는 거는 이게 국기문란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네. 권력을 사적으로 쓰고 네. 권력을 누군가를 방어해주기 위해서 예. 혹은 누군가를 혼내주기 위해서 예. 의도적으로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관련자들이 이거는 엄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할 사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예.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그 골간 개통에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수사 기록을 회수해 온 데가 국방부 감찰단인데 여기가 그거를 회수해갈 어떤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예. 그거는 국방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아,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이 관여할 일이냐. 예.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거는 공직기강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혹은 그렇죠. 비위 의혹이 있을 때 예. 혹은 대통령을 기망하거나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국군 통수권자의 통수권에 반대하거나 영향을 주어서 네. 이 국방을 지키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지키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네. 이럴 때 이제 작동을 공직기강. 하는 것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예. 고유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네.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거를 권력 작용을 통해서 예.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내용을 시행하는데 예. 만약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동원되고 예. 조직적으로 작동을 했다면 예. 이거야말로 권력남용의 직권남용의 아주 전형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예. 이건 자기 직권에 없는 일을 예.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그런 이제 국기문란 사건이 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특검 안 하면 안 되는데 두 가지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으로 엮었어요. 처음에는 집단 항명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사기록 회수를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실의 판단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이 사건 없던 일로 만들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엮어서 오히려 역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나요? 대통령의 경로 내용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만약 경로를 했다면 예, 예. 하나는 본인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예. 사단장이나 간부에 대해서 예, 이렇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예, 하는 예.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화가 났을 것이다. 이게 하나 있을 네. 수 있고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만히 보면 뒤에 아니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계속 수사를 해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 국방부 수사단장이라는 예, 자가 대통령의 말을 감히 어겨 그리고 감히 수사를 하겠다고 들이대 아, 이제 감히 이 뒤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컸다? 지금 크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과 심지어는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다 동원돼 가지고 예, 지금 이걸 은폐하고 조작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예, 힘으로 서류로도 회수해오고 예. 그거를 항명 비슷하게 예. 이제 했던 예. 이런 이제 수사단장 등에게 예,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 수사해 예.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오늘 아침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정민 변호사 이제 박정훈 대령의 그 변호인인데요. 그 구속영장 청구에도 대통령실이 개입한 거 아닌가라는 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조만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좀 보도됐어요.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 점점.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왜 우리가 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변호 문건을 작성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대검이 간부들이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법인이냐 맞아요. 이런 예. 이제 이야기들이 막 제기가 많이 되었었잖아요. 예. 그 일부 그 문건을 작성했던 사람들이 작성한 것은 뭐 시인을 한 것이고요. 예. 그게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대통령의 잘못된 지시, 네. 잘못된 행정명령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네. 그것과 관련되어서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네. 그런 공직자들을 오히려 혼내주고 벌주고 네. 한 만들어내는 이게 이 폭력 집단화된 이 사건 아니냐. 네. 그래서 이 깡패 같은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옛날에 군사 정부 때거나 권위주의 정부 때나 있던 일들이지. 네. 옛날에는 왜 뭐 군사 정부 때는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화가 나면은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도 갑자기 국정원과 뭐 이 네. 금융과 관련돼 있는 조사기관 이런 데서 나와서 국세청 같은 데서 막 갑자기 예. 새우 조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거 예. 잡아가고 예. 이제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글쎄요. 지금 또 그런다는 글쎄 저는 믿고 싶지 않으니까 국민들께서도 이때까지 참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선거 결과로 네. 그 밝히라고 지금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밝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예. 빨리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국회를 상임위 열고 네. 국정조사까지 하지 않도록 협력을 하시는 게 옳다고 보고 그렇지 네. 않으면 결국에는 국정조사, 특검 이거는 뭐 국민의 명령이다. 예, 피할 수 이렇게 없다.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장 그 5월 2일 민주당에서는 이 최혜병 특검법 처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해놨죠.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명시적으로는 아직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예. 사실상 열지 못하겠다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열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김진표 의장이 지금 뭐 국내에 계신데 네. 다시 지금 아마 해외 일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5월 초에 네? 또요? 아마 좀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 2일 날 본회의 소집을 하려면 예. 다음 주 초까지는 예. 의사 일정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단독 소집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 이것은 뭐 늦게 이렇게 이제 문기적거릴 문제는 아니고 네. 내일까지 만약에 예. 해결되지 않으면 예. 단독 소집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건 주저할 문제가 아니다고 보고요. 예.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문제는 5월 3일 날 우리가 새로운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마지막 미션이 될 것 같은데 예. 이 문제는 5월 2일 본회의 소집을 단독으로라도 정한다면 예. 그러니까 단독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 예. 야당 6당이죠. 예. 연합을 해서 연대해서, 물론 22대에 새로 들어오실 뭐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일단은 정치적으로는 야육당이 합의를 보고 네. 그리고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저는 이 문제는 마무리 지어야 된다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주저할 문제가 아니다. 소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표 의장이 끝까지 뭐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지 않겠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의장님도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미룰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미루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민심의 결과가 선거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의장께서도 사회를 봐주셔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분명히 경고 드리는데 네. 나중에 정말로 큰 문제 닥칩니다. 회초리 맞았을 때 하세요. 네. 예, 정말 몽둥이가 이제 나옵니다. 예.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여당도 선거를 이번에 치르면서 이 최혜병과 관련된 그 무수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이거 그냥 뭐 귀 닫고 눈 감겠다고 하면 민의를 이행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빠지면서 네. 선장을 또 잃은 셈이잖아요. 네. 내부 체제가 정비가 안 돼서 조금 혼란스럽긴 할 텐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이참에 네. 당정 관계를 좀 재정립하실 때가 됐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네. 끌려다녀서는 여당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최상병 사건은 선거의 민심 결과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는 게 옳고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특검까지 안 가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수처 수사도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상임위를 빨리 열고 네. 본회의에서 뭐 특검과 관련해서 이렇게 도저히 협조를 못 하겠다 그러면 그런 대안이라도 만드셔야 되고요. 네. 그게 아니면은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네. 점에서는 특검
최해병이죠. 최해병 특검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예. 행사할 것인지에 몰리게 되실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자기 권한이라고 또 만약에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시게 되면 22대 국회가 바로 열리잖아요. 네. 22대 국회 정말로 끔찍한 그런 이제 첫 번째 회기가 6월달에 바로 시작이 될 텐데 네. 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것부터 또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국회의장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기존에는 선수가 가장 높고 그리고 또 연배가 가장 높은 이런 분이 그냥 관행적으로 의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경선을 하고 결선 투표까지 하기로 했다고 그 룰이 최근에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예. 이 최고위원회를 비롯해서 네. 우리 지도부에서 아마 그렇게 예.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압도적으로 이 야권을 선택한 이제 이번 총선 민심은 네. 그런 기존에 있는 관행이나 네. 기존에 있는 질서를 네. 존중하는 면보다는 예. 개혁 네. 그리고 국정 바로 세우기 네. 이런데 훨씬 더 무게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게 배경에 깔려 있지 않나 싶고 네. 저도 그 점에서는 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누가 더 이제 이런 정말 허물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국격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네.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예. 똑바로 지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뭐 그게 이제 이번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하게 네. 전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경쟁을 통해서 좋은 국회의장이 뽑히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런 점에서는 5선 6선 네. 정도 선에서 네. 아마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각자 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 좀 마음이 기우십니까? 저는 아직 직접 뵙지들은 못해서 조금 뵙고 뭐 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고 예. 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의장은 어차피 탈당을 해야 되거든요. 네. 당적을 이제 갖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네. 이제 보통 보면 국회의장이 되고 나면 자기의 정치 인생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번 총선의 결과는 결국 특정 정당만 밀어준 건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권 전체가 변해야 된다. 네. 우리나라 정치권 전체에서 특히 국회가 정말로 제멋대로 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하고 있는 그 윤석열 행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의 중심을 바로 잡아라. 네. 이게 이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고 네. 정치권 전체를 대표하는 그 중에서도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도 네. 이런 이번 총선의 결과 네. 정말 제대로 윤석열 정부를 혼내줄 건 혼내주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국회가 똑바로 해라라고 네. 하는 이 명령을 네. 수행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현재 국회의장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본인들도 분명하게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 네. 그런 점에서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친소관계야 뭐 다 친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친소관계보다는 역시 그런 예. 과제를 잘할 사람을 뽑아야 네, 되겠죠. 일을 잘할 사람을 네. 뽑아야겠다. 김진표 의장은 4달 4일. 그러니까 5월 2일 날 그 특검 처리 예고를 했는데 4일 날 동포 간담회를 위해서 LA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5월 2일 날 본회의는 뭐 저는 꼭 하셔야 된다. 하고 가야 된다. 예, 꼭 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예. 본인 김진표 의장 본인도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처리를 안 해놓고 예. LA 가셨어도 동포들을 어떤 낯으로 동포들이 시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보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전 세계의 촛불행동 시민들이 있는데 LA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할 일은 하고 가셔야죠. 하실 거라고 봐요. 예, 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마 안 하십니까? 아직 재선이라서. 지금 보니까 많은 후보들 군들이 네, 스스로. 예, 나오더니 어떻게 다들. 네. 이렇게 뭐 들어가시는 분이 많던데요. 그래서 어제는 한병도 의원이 전화가 와서 본인도 이번에는 좀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다.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박찬대 의원이 일단은 한 분 네. 나와 있는 상태고 보도 보면은 박주민 의원이 네. 고민한다는 예. 정도로 이제 되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은 뭐 거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아마 그만큼 치열했던 네. 선거 결과 총선 민심의 어떤 그 일종의 무거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예. 우리 정치인들이 저는 이제 스스로들 자중자애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뭐 경선이 치열하든 네. 그렇지 않든 간에 네. 저는 총선 민심을 받드는 그 무거움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누가 좋다, 누가 더 잘났다, 또 혹은 누가 일을 더 잘한다. 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이 무거운 총선의 민심과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네.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네. 내가 어떤 자리에 가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드랍하고 네. 협력하고 거기에 내가 미랄이 되고 뭐 이런 분위기 아닌가 싶은데 네. 다만 저는 좀 걱정되는 거는 네. 사실 민주주의가 결국 경선과 경쟁이 불가피하거든요. 네. 그런 점 그리고 이제 그걸 하다 보면은 좀 더 나은 에너지 같은 게 나올 수 있고 다양성이 좀 있어야 네. 이후에 이제 너무 이게 이제 모노톤으로만 네. 하다 보면은 예.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 그런 점이 있어서 뭐 약간 우려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억지로 무슨 단일화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추후에 뭐 박찬대 후보자이든 네. 또 추가로 누군가 이제 출마하는 분이든 간에 예. 이런 당내 여러 이제 목소리들을 충분히 듣고 존중하고 네. 함께 예. 이렇게 공존해 나가는 그러면서도 일사불란한 네. 이제 지휘를 해 나가는 그런 이제 풍토 이런 네. 걸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이제 민주당은 그동안 집단지성, 특히 이제 의원총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올라왔을 때 길이 바뀌고 뭐 이런 걸 봤는데 저도 오랫동안 민주당 출입했지만 이게 예컨대 찬반 투표로 원내대표 뽑는 건 굉장히 처음 본 것 근데 이제 같은데 결과는 옛날에 아직 있었나요? 뭐 알 수 수 없으니까 없어요. 이번 예. 주 주말까지는 아마 후보자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드니까요. 조금 기다려 보시죠. 근데 장윤선 이제 우리 앵커 말씀대로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사실은 민주당에 잘 들을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요. 서로 정견을 발표하고 뭐 좀 들어보고 판단하고 네. 예,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무엇보다 말씀 주신 대로 22대 국회 굉장히 중요하고 전반기에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좀 내부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을 걸로 근데 기대를 사실은 해봅니다. 21대 지금 이제 현재 분위기로 보면은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보면은 압도적 민심이 윤석열 심판 네. 그리고 국정을 정말 민주당이 똑바로 중심에 서서 제대로 개혁하라라고 하는 이 이제 민심의 무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받을 거냐를 놓고도 다들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토론과 그리고 다양성을 보장해야 되겠는데 네. 토론과 다양성이 자칫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견이 표출되고 네. 배가 산동하는 이게 이제 엉뚱한 예. 내부의 다툼을 하는 것으로 비춰져서 결국 분란이 생겨 조장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예. 그런 데 대해서 특히 이제 총선 직후다 보니까 예. 의원들도 굉장히 경계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민주당이 이제 야권의 가장 큰 정당으로서 단일 그렇습니다. 대우 그런 책임감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변할 거냐 안 변할 거냐를 그렇죠. 지켜보고 있는데 가능성이- 아이고 이게 좀 안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예. 싸워야 될 것 같구나. 그러니까 예. 굉장히 우리가 좀 뭉쳐서 해야 돌파하고 된다. 예. 싸워야 되겠구나라고 예. 하는 생각이 우리 스스로도 드니까 예. 의원들도 아마도 그런 이제 무거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도 아까 그래서 저는 지도부가 네. 특히 이제 지도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훨씬 더 많은 개별 접촉과 그런 진지한 노력, 네. 깊은 그런 대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 시기 같습니다. 네. 단일 대우, 단일 전선으로 이제 의제를 집중해서 좀 지금은 싸워야 될 때라. 지금 초반에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이제 네.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분수령 이후에 결국에는 네. 김건희 특검 문제라든지 혹은 아니면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지금 쌓여 있는 산적한 저 현안이 한두 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정말로 그냥 전쟁터가 되느냐 네. 아니면은 국정을 그래도 네. 조금이라도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일하는 자리가 네. 될 거냐라고 예. 하는 큰 갈림길에 지금 서 서 있다. 있다라고 예. 보이니까 예. 그런 시점에 저는 무거움 때문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슬기롭게 네.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예. 영수회담 여쭤볼게요. 지금 그 1차 실무회담하고 오늘 2차 실무회담을 한다는 거고요. 빠르면 주말에도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번 영수회담의 의미는 뭐고 이게 어떻게 전개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네. 국정 기조를 전환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바로미터가 바로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이 네. 될 것이다고 예. 봐요.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다수당 그러니까 네. 180석이 넘는 다수당의 당 대표를 네.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범죄자하고는 만날 수 없다. 네. 라고 이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이 인식을 가지고 네. 국정 파트너로 이 여당과 야당이 과연 일을 같이 할 수 있냐 이런 회의가 계속 제기가 됐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일방 독주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동이 국정 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서 정말 대한민국 호가 네. 이 여당과 야당의 양바퀴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첫 번째 이제 시금석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하반기 국회와 국가 운영 시스템이 네. 이제 정말 윤석열 정부를 이제 심판하는 쪽으로 예. 갈 그래서 거냐. 야당과 여당이 전쟁하는 쪽으로 이렇게 갈 거냐. 전쟁이냐 평화냐. 아니면 정말로 민생을 챙기는 누가 잘하나 게임으로 예. 들어가서 국정도 챙기고 민생도 챙기면서 국민도 그래도 네. 아이고 뭐 재밌네. 네. 살만하네. 이런 예. 이제 시작으로 가느냐. 예. 그런 이제 갈림길에 서 있다. 예. 이 두 가지의 갈림길 아닌가. 예.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심제 이 헌법 구조가 예. 5년 단임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야 이제 진짜로 대통령제 이제 그 수명을 다한 거 아니요? 예. 이런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그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엉망돼서 되겠어? 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런 점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보완해서 네. 야당이 그래도 제 역할을 하면 네. 대통령제가 그래도 뭐 아직은 쓸만해라고 하는 그런 걸 또 보여주는 헌법적인 의미, 헌정사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회동이 네. 여러 가지 면에서 헌정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회동이 돼야 되고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꼭 성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의제를 둘러싸고 뭐 이러저러한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그 진성준 의원이 제기한 사과 문제, 이제 대국민 사과 문제와 관련해서 용산이 불쾌해한다, 뭐 이런 보도가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이제 의제로 분명히 삼았는데 과연 대통령이 받을 거냐, 이런 것 때문에 혹여라도 이게 성사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네. 저도 대통령 모시고 이제 일을 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 스스로가 네. 진심으로 이 회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 뭐 사전에 실무진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정말 이것에 무게를 두고 어떤 목표를 갖고 일을 한다 그러면 예. 아니 일단 만나서 네. 뭐 앞에서 누가 뭐 실무진들이 그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도 네. 그 문제는 그냥 퉁치고도 할 수 있고 네.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지도자거든요. 네. 그 국가 지도자 간의 만남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진성준 우리 정책위 의장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네. 당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위 의장이 그 총선 민심을 기초로 이 영수회담의 네. 의제 설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예. 대통령실에서도 예.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걸 핑계 대 가지고 영수회담 자체가 뭐 미뤄진다거나 안 된다거나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네. 과연 대통령이 정말 진정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야당을 파트너로 예. 삼아서 국정을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불쾌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아예 선거에 졌는데 무슨 불쾌한 건 이미 그때 다 예. 이제 나온 거고요. 지금은 정말로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나라를 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시시한 이야기 가지고 이 영수회담의 성사 여부가 논의가 된다는 하냐 마냐 이렇게 얘기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예. 이거는 예. 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싸 보인다. 싸 보인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대통령실에서도 예. 좀 통 크게 대범하게 예. 통 크게. 하시는 예. 게 옳다. 예.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진정성 없이 한번 뛰어보고 말았다. 아이고 결국엔 이 야당에서 이 핑계 저 핑계 요구가 너무 많고 그래서 결국 아이고 뭐 안 만났다 이렇게 핑계 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말이지. 예. 근데 지금 정황을 보면요. 당일 4.19였어요. 금요일 날 아침 10시에 공식 기념 행사가 있는데 오전 8시에 참모들만 데리고 뭐 그것도 뭐 도둑 참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했단 말이에요. 사전 참배. 뭐 사전 참배. 예. 뭐 행정지도 있을까봐 또 저희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0시에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사상 최저였어요. 23% 찍고 그리고 나서 오후 1시 반에 이관섭 비서실장이 천준호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가 가능하냐 이렇게 묻고 3시 반에 통화가 성사된 뭐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지지율이 너무 급락하니까 일단 이 최저선 이러다가 10%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뭔가 하는 척말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있는 것도 그래서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대통령실에서 네. 정말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네. 야당 대표를 초청하는 거라면 네. 이거는 의제 같은 거를 차라리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네. 실무적으로 협상 중단하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예. 그리고 예. 이번 총선 민심에 다 드러난다. 내가 다 안다. 예. 만나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 예. 그럼 논의 주제 뭐 중요하냐? 예. 만나서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다 논의할 수 있다. 예. 열어놓고 예. 예. 얘기합시다. 그리고 한 번 아니라 필요하다면 여러 번 만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만나서 예. 조율합시다. 다만 야당에서도 나도 대통령이니까 네. 내가 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네. 내가 뭐 좀 잘할 수 있는 거 예. 그런 거 좀 가지고 오셔서 예. 좀 같이 논의하면 더 좋겠다. 예. 뭐 이런 정도 입장을 가지면 예. 아니 이재명 대표도 다 그렇게 스스로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의 네. 일당의 당수지만 네. 또 자기가 국가 지도자니까 네. 다 또 생각이 속으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하다 보면 예. 그게 이제 큰 진전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처음 만났는데 뭐 대화가 잘 뭐 이렇게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네. 그러나 저는 국가 지도자다운 통큰 저는 리더십을 선택이 필요하다. 하다. 지금이야말로 예. 지도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 지금이야말로 지도력이 필요한 때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예. 하는 척 예. 핑계 예. 그리고 결국에는 또 다른 독주 예.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는 건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 쉽게 보시면 안 돼요. 회초리로 회초리로 때렸는데도 정말로 큰 문제 생겨요.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치인 출신 네. 아닙니까? 예. 딱 하나 기대를 건다면 예. 정치인은 눈치가 빠르잖아요. 네. 본인도 선거 떨어져 보고 붙어보고 해서 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되는 대로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철의 정무수석도 마찬가지 선거 떨어져 본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민심이 무섭다는 걸 안다고 보고 예.
제발 저는 대통령을 좀 이렇게 진짜 싸게 만들지 마시고 싼 대통령. 진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통큰 예. 정치 좀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모들이 대통령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라. 오늘 메시지가 이제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전화번호를 윤석열 대통령이 저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 때나 전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때 아는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는 예. 그렇잖아요. 예. 본인이 결심하면 예. 뭐 그냥 들이받기도 하고 예. 돌출 행동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정말로 멋있는 행동도 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검찰총장까지 오르게 된 그렇죠. 국민적 스타검사가 된 거죠. 인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예. 그런 이제 기존에 국민들이 보고 싶은 윤석열의 모습은 네. 바로 그런 예전에 국민들께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걸 실망시키시면 이게 마지막 기회 같은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다. 네, 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봐요. 예.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결렬되거나 여기에서 좋은 성과가 안 나오면 그냥 결렬이 아니고 예. 대통령실에서 이게 사실은 걷어찼고 원래 할 생각이 별로 없었구나. 예. 라고 만약 예. 국민들이 판단하시게 되면 예. 정말로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판단하게 되면 올가을 폭풍이 옵니까? 전 태풍 그보다 더 클 것 같은데요. 태풍보다 더 큰.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죠. 태풍은 그 규모가 날씨가 더우면 네. 점점 더해지잖아요. 네. 지금 사람들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 점점 더워지지 않겠어요? 네. 하여간 굉장히 위중한 순간을 지나고 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지 대통령실이 조금 더 나이브해 보이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좀 접근하는 태도가? 지금 글쎄요, 이제 비서실장이 어제부터인가 일했나요? 네. 이제 첫날, 둘째 날 뭐 이럴 텐데. 예. 글쎄요, 지금 뭐 나오는 모습을 보지는 못해서 제가 네. 그랬는데 지금 아까 이제 그 의제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는 네. 모양새가 나오면 나올수록 네. 그렇게 나이브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품는 거 아니냐, 원래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특검 이거 이제 제기가 돼 있는데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최혜병 사건은 본인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 받겠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검을 받기가 싫다 그러면 네. 공수처가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네. 공수처 수사를 오히려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예.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아까 상임위들, 예. 국회 운영위, 국방위, 예. 법사위,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예. 이걸 이제 예. 하자고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특검 말고 딴 걸 통해서 밝힐 수도 있겠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가만히 있지. 예. 그렇지 않고 예. 선거 직전에 이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이제 도피시키고 막 이런 행각까지 벌여서 네. 결국 선거 결과가 국민들이 심판한 것으로 나왔는데 한번 게임이 끝났잖아요. 예. 끝난 게임에 대해서 뭘 또 받고 안 받고 선택권이 없단 말이에요. 네. 저는 착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지금 특검을 거부하거나 어쨌든 최혜병을 둘러싼 의혹. 국민적 의혹의 해소에 예. 협조하거나 말거나 하는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택권이 없다니까요. 필수다. 이거는 안 하면 큰일 나요.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예. 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되면 그걸 이제 양해를 예. 예를 들면 구하든지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무슨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이걸 회피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네.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예. 태풍보다 훨씬 더 큰 6월 이후 예. 11월까지 제가 보기에는 뭐 예. 우리 대한민국이 예. 태풍권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더 거의 심한?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이 재난급 블록버스터 예. 상황이 오는 거 모른다. 아니냐.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박근혜 탄핵 시즌 2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뭐 예단할 문제도 전혀 아니고요. 예. 나라를 바로잡는 거가 중요하고 예. 국정이 정상화되는 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 민생지원금 25만 원
이 이슈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뭐 이제 거부하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그거 말고 그냥 물가 이 얘기로 집중해야 된다. 의제를 좀 한정하지 말고 범위를 넓혀야 된다 이런 주장합니다. 야당 안에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어요. 조국혁신당은 이거 대통령이 수용해야 된다. 25만 원 지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슈는. 지금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네. 일단 이제 물가가 일단 너무 오르는 데다가 네. 이제 민생 경제 현재 현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소상공인들도 너무 힘들고 예. 소비가 너무 부진하고. 예. 근데 정부가 전혀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 중에 네. 선거를 앞두고 상징적인 것 하나 중에 하나로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이라고 네. 하는 걸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예, 예. 나머지 조치를 이야기 안 한 게 아닙니다. 예, 예. 예를 들면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도 대출을 예. 다시 이제 상환을 못하는 분들의 맞아요. 롤오버에 해야 연장 문제. 되거나 아니면 이자의 좀 이렇게 절감이라든지 이자 절감. 예, 네. 또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전기세 관련된 예, 예.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도 많고요. 예. 그 이외에도 중소기업들 예. 그리고 우리 근로자 노동자들에 예. 대한 여러 대책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예. 수출 기업들도 지금 난리잖아요. 환율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민생 경제에 대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네. 논의하는 과정에 예. 그 중에 하나로서 25만 원. 상징적 조치, 그러니까 야당이 선거 때 주장했던 네. 상징적 조치의 하나인 예. 그런 이제 공약에 대해서 예. 이행한다. 이게 이제 야당과 함께 네. 민생 회복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정부와 함께 노력한다. 이런 거를 이제 하는 상징적 조치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거는 논의에 포함돼야 되고 네. 상당히 성의 있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총리 좀 여쭤볼게요. 박영선 총리 카드는 살아 있습니까? 민주당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물 건너간 건가요? 예, 제가 보기에는 물 건너가 보이는데요. 예컨대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박영선 총리 카드를 꺼낸다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글쎄요, 그게 이제 야당과의 사전 협의나 예, 우리 야권과의 공감이 없는 예, 그리고 추천 의뢰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불쑥 예, 야권에 속해 있는 인사 특정인을 예, 대통령이 먼저 들고 나오는 거는 예, 그 전에 전례로 볼 때도 예. 그렇게 협치하겠다는 저는 신호로 보이지는 않아요. 협치 신호 아니다. 예. 예. 오히려 이거는 또 다른 독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야당과 협력을 통해서 특정인을 총리로 추천하고 싶으시면 네. 이거야말로 물밑 협상이나 물밑 실무 대화가 면밀하게 예. 필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보이고 이런 정무적 활동 없이 네. 그냥 공표하듯이 선심 네. 쓰듯이 네.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총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야권과 협력을 하는 어떤 실질적 조치로 예, 총리를 추천하는 예. 그런 이제 단계라면 예. 이건 물밑 협상을 통해서 야권의 폭넓은 공감이 저는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그게 없기 때문에 예.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실제로는 뭐 물 뛰어오다 건너갔다. 말았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호영 의원 카드를 뭐 야권에서 오히려 띄우고 있다 이런 에이, 언론 그럴 보도가 리가 있어요. 있나요? 오히려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너무 일방적이고 예, 야권과는 대화도 잘 안 하고 네, 그런 이제 일을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네. 이번 총리는 그래도 야당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으로 네, 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예. 그동안 쭉 보니까 그래도 주호영 같은 분은 예. 야당과 그래도 대화가 어느 정도는 되는 되더라. 사람인 것 같다. 예. 이런 취지에서 그냥 나오는 예. 이야기지. 시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냐. 예. 그럴 정도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예, 귀 막고 예, 입 막고 독주해 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반성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지. 그게 마치 무슨 야당에서 공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이고 더 예. 협량한 속 좁은 사람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 한 분 아니 저기 뭐야 저 총리 누구 추천하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어쨌든
지금이야말로 야당과의 협력이 가능한 네.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야권에서 뽑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만나셨을 때 진지하게 네. 그 논의가 예. 이루어질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추천 과정을 예. 거칠 수 있으면 좋지요. 예. 그렇지 않다면 네. 뭐 일방적으로 어차피 임명하실 거니까 그래도 야권에서 덜 거부감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아니, 벌써 50일, 왜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죠?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의장 후보들마다 조금씩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추미애 대표는 왜 빼냐 이제 이런 입장이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모진 분이 아니라서 면전에 대고 김 여사에겐 못할 거다, 안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첫 회동이니까 네. 최해병 네. 특검에 좀 집중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예, 예. 22대 국회가 들어가면 예. 지금 이제 5월달에 처리될 예. 최해병 특검법 그의 결과에 따라서 예. 6월달에는 저절로 논의가 불가피한 사안이다라고 예. 보입니다. 예. 거기다가 뭐 제기돼 있는 안건들도 많지 많죠.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체 양명주라고 해서 뭐 있고 그 이외에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다루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저는 좀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제 그 수석 비서관들하고 첫 번째 회의를 했는데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지 비서들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박영선, 양정철, 인선설 관련해서 그 대통령실 내부에 혼선이 좀 있었잖아요. 공식 라인에서는 부인하고 비서관들은 아니라고 하고 실제로 그 회사 출신들이 TV조선과 뭐 저 YTN에 직접 제보를 했다는 얘기까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말이죠. 저희들이 그 대통령실에서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에서 자료가 나올 때 분명히 이제 과거에는 이거 뭐 누가 한 얘기다라고 해서 누구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이 당구장 표시를 하고 항상 관계자 말로 쓰도록 돼 있어요. 네네. 기자들이 보기에 그러면 이제 관계자 말로 써달라는 게 이제 출입처의 요청이니까 대체로 기자들은 그 수용해서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이제 수석 비서관들 태도의 문제를 좀 지적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기반장 나선 겁니까? 수석과 비서관들 내에서 네. 대통령 말고 네. 다른 그룹이나 라인이 네. 있었던 거 아니냐. 예.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예. 지금 그 이야기를 한 셈이라고 봐야죠. 예. 저게 이제 원래는 민정수석실이 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네.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네. 다른 파당이나 파벌을 짓거나 예. 혹은 외부 세력 그러니까 예. 정당과 예. 다른 시민사회 예. 등과 연계해서 네. 대통령의 방침과 다른 네.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그런 그룹이나 개인을 네. 바로 잡아내는 일을 민정수석실이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진석 군기반장의 예. 등장 군기반장의 등장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예. 아마 정진석 실장이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네. 이거는 경고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한 것 같아요. 아주 잘하신 경고라고 보고 예. 그런 점에서는 정치인 출신이니까 진짜로 대통령이 제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라면서요. 예. 예. 지금부터 대통령이 제대로 정치하실 수 있도록 예. 실장께서 예. 노력을 역할을 해라. 하셔야 된다. 예. 근데 지금 사실 두 가지가 문제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정부 내내 한 사람은 비선. 김건희 여사, 예, 그리고 비선. 한 사람은 이천공 씨예요. 근데 이 의사들 이거 저 증원 문제,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천공 씨가 나서서 내가 대화하겠다라고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그러게 말이에요. 정리하는 게 그래서 원래 사실은 비서들 역할 아닙니까? 저게 이제 친인척 관리를 했던 거는 역대 정부에서는 민정비서관실에서 네. 했었고요. 예.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 공직자들에 대한 그런 이제 소위 비위나 그런 감찰 업무를 주로 담당을 했었는데 네. 이천공실은 민간인이면서 동시에 뭐 측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담당하는 데가 애매해요. 근데 실제 지금 현재로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하는 게 좀 맞아 보이는데 네. 이시윤 비서관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런 경우는 엄하게 네. 단속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예. 않으면 저 발호를 막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계속 사실상 못 건드리는 거 아니냐. 못 건드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네요. 예. 저렇게 하는데 왜 공식적으로 경고를 못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다른 데는 다 압수수색도 많이 하고, 예. 뭐 공식 뭐 경고도 엄청 하더만 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청호 씨에 대해서는 전혀 네. 그런 게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 그리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서 비선설에 네. 연루되어 있던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있다면, 네. 그리고 어저께 정진석 실장이 그것과 관련해서 경고를 한 게 맞다면, 네. 그것도 조사를 원래는 해야 해서 되는 거죠. 예.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예. 그 일을 도대체 그게 어떻게- 못 건드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저도 청와대 경험에 의하면 예. 저런 말이 나왔을 때 조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예. 않으면 화근이 계속 커집니다. 지금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지금 정진석 실장이 이왕 말씀하신 김에 예. 저 문제는 향후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네. 그런 조치와 대비가 있어야 된다. 예. 그걸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번 총선 민의는 범야 192석입니다. 뭐 200석이 넘었으면 좋았겠지만 190. 절묘하죠. 예, 절묘한데 참, 네. 그 중에서도 보면 민주당은 이제 다 합쳐서 171석이 됐어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2석인데 사실은 어제 대통령 만나러 가기 전에 연석회의를 좀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가시라 했는데 민주당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 선거 때는 상당히 이제 연합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공교롭게도 우연히도 민주당 지역구 후보가 있는 곳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등이 가고 뭐 얼싸안고 지지는 못합니다. 뭐 선거법상 위반입니다. 이렇지만 이제 어떤 끈끈한 연대 이런 걸 좀 표시했는데 이 선거 끝나니까 이게 딱 절연하는 모양새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예.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네,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영수회담이라는 걸 저희들이 지난 2년간 계속 요청을 해왔고 네. 특히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구속될 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검찰에 의해서 네. 모진 이제 탄압을 사실은 제1당 대표로서 받아왔기 때문에 네. 이제 선거 끝난 지금 시점에서는 큰 틀에서 네. 뭐 소소한 것보다는 큰 틀에서 이제 이제 정말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지도자 간의 만남 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무슨 세세한 의제 조율하고 무슨 뭐 숫자 우리가 네. 190석 돼 이제 앞으로 너 잘해 뭐 이런 그 낮은 수준 그럼 안 된다. 낮다기보다 그런 네. 거보다는 네. 이제 정말 큰 틀에서 예. 야당을 이제 파트너로 인정해서 국정이 네. 이 여와 야의 예. 큰 틀의 양바퀴로 민주공화국의 시스템대로 복원이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 그런 이제 지도자 간의 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을 준비하는데 네. 좀 집중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22대 국회가 들어가면 네. 저는 야권의 연합이 저절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최혜병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 기타 기존에 제기되어 있는 예. 각종의 국정조사 법률들 예. 이게 또다시 만약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연결이 되면 네. 200석이 이제 필요해지는 상황이 네. 오게 되고 그러면 국민적 지지와 더불어서 야권의 연합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풍의 핵이 결국에는 야권 연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하. 저는 그 시점은 반드시 온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누가 거절하고 누굴 빼고 이런 시기라기보다는 네. 지금 요 타임은 예. 윤석열과 이재명의 타임이고 네. 이제 좀 지나면 야권 연합의 시간이 곧 올 것이다. 네, 이렇게 6월부터는 야권 연합의 시간이 올 거고 네, 저는 올 거라고 그때부터는 봅니다. 저절로 연합 정치가 이루어질 거고 그렇습니다. 예, 192석의 전체를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예, 그게 그래야 저는 이제 적절한 시점이 되면 네. 거부권을 계속 행사를 남발할 경우에 네. 그걸 이제 국민의힘 일부까지도 동의를 얻어서 네. 필요하다면 200석 이상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제2 요구권을 무력화시키는 예. 제 의결을 해내는 예. 정치적인
그런 극적인 이벤트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예. 이끌어내는데 기초는 결국 야권 연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거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뭐 혹은 뭐 누구 네. 이런 시간이 올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지난번에 말했던 뭐 아까 이준석 대표나 조국 대표나 네. 혹은 뭐 다른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의 문제이지. 예. 요 장면에 예. 요 장면의 문제지 지금 그래서 네. 누가 거부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가서 만나고 돌아와서 야권 대표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뭐 자리가 그럴 수도 있을 있지 수도 않을까, 있겠네요. 그죠? 그 내용이 이제 추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예. 합의에 이르고 예. 또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예. 좀 다양한 그런 경로들이 저는 예. 생길 거라고 예. 보입니다. 뭐 이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 이런 걸 네. 전달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대 국회 때는 어느 상임위로 가십니까? 일단 법사위는 안 하려고 그러고요. 저 당연히 법사위 또 가실 줄 알았는데. 예, 좀 법사위는 이제 그만하고요. 예. 이제 만주 변호사는 어느 정도 조금 반은 된 것 같아서 예. 행안이나 문체위 예. 뭐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안위, 문체위. 알겠습니다. 거기에 가셔도 또 뉴스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